그 한승원 네. 연구원님이시잖아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네, 파리에서 디자이너이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한승훈입니다. 예, 예. 그, 오, 종소리를. 잠시. 그, 말소리가. 열시라고 어, 알려줍니다. 그래, 그냥 진행해보죠. 그, 원정대와 그 우연찮게 지금, 일행이 되셨잖아요. 네.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범도시 관련한 일을 ETI 체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궁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던 와중에 김민준 선생님의 글을 보게 됐고 얼마 남지 않아서 15분 도시와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러 유럽을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취했고 파리에서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래도 15분 도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함께 하자고까지 제안을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한 벌써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되죠? 네, 3일 삼일째.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렵진 않으세요? 그럼요. 다들 자전거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좀 자전거 관련된 주제를 좀 집중해서 나눌 기회도 사실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한국에서도 없고 그런데 더 특별하게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만져보고 앉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모두들 놀러 오신 거 아니고 다들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가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셔서 저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파리 얘기도 좀 나누고 하우턴 얘기도 나누고 위트레트도 얘기도 좀 나누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파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게요. 파리에서 네. 파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 파리는 안히달고 시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곳이고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전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앞둔 변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전거 도시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전부터 도로가 깔리는 모두 100%의 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자전거 도로 일방통행도 만들고 겸행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벨로폴리타냐라는 재밌는 컨셉 그리고 15분 도시라는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련 컨셉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그런 좀 정책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는데 좀 이게 힘이 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도 물론 운전자들은 불편함이 많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행자들은 뭐 이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하철 역 간의 거리가 좀 짧아서 대중교통보다는 보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보행 공간이 확보되고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강도도 사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덜란드에는 자전거가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파리는 보행자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여행하기도 너무 좋고 일하기에도 좋고 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파리 사례를 얘기하자면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리더십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 리더십과 시민들의 생각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게 좀 그렇죠. 짚어볼 대목 같은데 리더십은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 강력한 리더십이 파리 시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파리 일반 시민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남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식당 갈 때도 늘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다 밥을 받아오고 플라스틱 빨대 당연히 안 쓰고 심지어는 비누를 들고 다니는 사람,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환경에 대한 자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리더십을 갖고 우린 조금 더 가속화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거기에 나도 동참할게. 이런 시민 의식이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재선에도 무리 없이 이렇게 네. 당선이 되는데 네.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리더십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도 네. 네덜란드나 다른 지역과 좀 비교도 되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네. 꺼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탑다운 방식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지만 네. 그 이면에는 네. 아주 깊은 연구와 네. 오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네. 뭔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완성된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는. 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는 시민단체급에서 네. 하고 네. 위에서는 그 한 걸 토대로 바로 적용시키는. 네. 적용시킬 때 굉장히 용기와 네. 그런 강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파리 시청 같은 경우 뭐 아까 말한 시민단체나 민간과 어떤 긴장 관계 같은 건 별로 없고 원활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그래요. 사실은 반대도 많고 시민단체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시와 가까운 것 같아요. 시 회의에 참석하고 네. 의견을 직접 듣는데 귀를 네. 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단체와 시 사이에 좀 간격이 상대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가깝지 않나.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는 오케이 수용하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수용하되 너희들도 감수해라. 근데 시민들도 감수를 하는데 감수하는 거는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위한 거고 다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건데 그 반대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달군 시장 페이스북 보니까 댓글에 수용소로 만든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댓글들, 그 부정적인 댓글들도 네.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나타나고 있는 가짜 뉴스가 관련된 네. 것들인데 네. 그런 통제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내용은 시범 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범 도시를 마치 어디 기점을 중심으로 15분 밖에 나가면 우리 15분 도시 컨셉에서 벗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로 믿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건 그 반경을 중심으로 15분 도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으면 집 근처에 주변에 15분 도시의 서비스가 충족되는 것, 학교 가면, 뭐 테니스 치러 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15분 반경 내에 좋은 양질의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 가둬서 계획을 여기만 잘하고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시 갖고 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댓글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맞서 싸우려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바른 연구들을 더 많이 공개하는 쪽에 좀 치중해서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잠깐 떠올랐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고 그 생각 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하우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하우턴은 지금 처음 오셨을 때. 네, 저도 처음이고 네. 네덜란드는 사실 몇 번 와보지 않았었는데 이미 자전거로 좀 명성이 높은 곳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바라보겠다 하고 온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 자전거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배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를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하우턴 도시는 뭐 한 5년 정도 전에 2018년도에 자전거 도시로 선정이 되기까지의 여기서 어떻게 준비했고 물론 한국도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것처럼 가시면서 얘기할게요. 네. 여기 자전거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시민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지금 시청을 가는 길인데 그런 관련된 그 프로세스들을 좀 듣는 것이 좀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기가 지금 시청이고 하우턴의 심장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청사 자체도 그렇고 청사 옆에 그 도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마치 자동차가 오면 안 될 것들 같고 굉장히 보행하기에 너무 좋고 보시면은 인도도 이만큼 넓고 가운데 있는 게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라는 거. 이것도 그 준비하면서 바꾼 거랍니다. 차도였는데 차가 못 들어오게끔 들어오는 건 이제 관공서나 청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요. 필수적 차량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저도 충격적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걸 위해서는 이걸 무조건 주장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얼마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고 계획된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네. 한번.